안녕하세요. 지금 이 순간 지구 이 550km 상공에서는 단 한 명의 정부 관료도 허락하지 않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민간 기업 하나가, 그것도 자동차 회사 CEO가 세운 회사가 인류가 60년 동안 쌓아온 우주 산업의 규칙을 조용히 다시 쓰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때는 2002년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러시아 모스크바에 있었습니다. 목적은 하나였습니다. 낡은 대륙간 탄도미사일, 즉 핵탄두를 실어 나르던 로켓을 싸게 사서 화성에 식물을 보내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 측의 답은 냉담했습니다. 당신 같은 풋내기에게 팔 물건 없소. 모스크바에서 빈손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머스크는 계산기를 꺼냈습니다. 로켓 원가를 직접 계산하기 시작한 겁니다. 계산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로켓 한 기를 만드는 데 드는 실제 재료비는 당시 시장 가격의 고작 3%에 불과했습니다. 나머지 97%는 관행, 계약, 비효율, 그리고 경쟁이 없는 시장이 만들어낸 거품이었습니다. 그 비행기에서 스페이스X가 태어났습니다. 스페이스X가 처음부터 승승장구한 건 아니었습니다. 펠컨 1이라는 첫 번째 로켓은 3번 연속 폭발했습니다. 그것도 바다 한가운데 작은 섬에서 전 재산을 쏟아부은 채로. 머스크는 훗날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번째 발사에 실패했다면 스페이스X는 없었을 것이라고. 2008년 9월, 네 번째 펠컨 1은 마침내 지구 궤도에 올라섰습니다. 민간 기업이 만든 액체연료 로켓으로는 역사상 처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있습니다. 같은 해 머스크는 파산 직전이었습니다. 테슬라도 스페이스X도 동시에 무너지기 직전이었죠. 나사가 구원투수로 나섰습니다. 국제우주정거장에 화물을 운반하는 계약, 이른바 COTS 프로그램이었습니다. 16억 달러짜리 계약이었고 이 돈이 스페이스X를 살렸습니다. 역설적이게도 민간 우주혁명은 정부 돈으로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스페이스X가 정말로 게임을 바꾼 건 다른 곳에서였습니다. 바로 로켓 재사용이라는 개념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비행기는 착륙하면 다시 씁니다. 그런데 로켓은 한 번 쓰면 버렸습니다. 비행기를 한 번 탈 때마다 불태워버린다고 생각해보세요. 서울에서 뉴욕까지 한 번 가는데 항공기 한 대값 수백억 원이 드는 셈입니다. 우주 산업이 60년 동안 그렇게 해왔습니다. 아무도 이걸 바꾸려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바꿀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스페이스X는 달랐습니다. 펠컨 9 로켓의 1단계 부스터, 그러니까 발사 직후 가장 큰 엔진이 달린 아랫부분을 회수하는 실험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바다 위 드론선에 세우는 것조차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폭발, 또 폭발, 뒤집힘, 또 폭발. 하지만 2015년 12월 펠컨 9 1단 부스터가 발사 지점으로 정확히 돌아와 수직으로 착륙했습니다. 그 장면을 본 나사 엔지니어들은 말을 잃었습니다. 수십 년의 상식이 9분 만에 무너진 겁니다. 놀랍게도 이 로켓은 지금 한 기가 18번 넘게 재사용되었습니다. 항공기로 치면 같은 엔진을 18번 반복해서 쓴 것과 같습니다. 발사 비용은 기존 경쟁 로켓 대비 최대 10분의 1 수준으로 낮아졌습니다. 러시아 소유주 로켓 한 번 발사 비용은 약 8천만 달러, 펠컨 9는 그 절반에도 못 미칩니다. 그리고 재사용이 쌓일수록 가격은 계속 내려갑니다. 그 결과는 숫자로 나타납니다. 2023년 한 해 동안 스페이스X는 98회 로켓을 발사했습니다. 전 세계 다른 모든 나라와 기업의 발사 횟수를 합쳐도 스페이스X를 넘지 못했습니다. 미국, 러시아, 중국, 유럽, 일본이 전부 합산돼도요. 지구 어딘가에서 평균 나흘에 한 번꼴로 스페이스X 로켓이 하늘로 솟아오른 겁니다. 그리고 스타링크가 있습니다. 지금 밤하늘 어딘가에는 스페이스X가 쏘아올린 위성이 6,000개 넘게 지구를 돌고 있습니다. 위성들은 지구 어디서든 인터넷 신호를 보내줍니다. 오지 산골도, 망망대해 한복판도, 심지어 비행기 안에서도. 스타링크가 주목받은 건 편리함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직후 우크라이나의 통신 인프라가 무너졌을 때 스타링크 단말기 수천 개가 긴급 투입됐습니다. 전선에서 드론을 조종하고 병원에서 환자 기록을 주고받고 지휘관들이 실시간으로 연락하는 데 쓰였습니다. 민간 위성 네트워크 하나가 현대전의 흐름을 바꿔놓은 겁니다. 사실은 이 모든 것이 스타쉽을 향한 포석이었습니다. 스타쉽은 스페이스X가 개발 중인 역대 가장 큰 로켓입니다. 높이는 약 120m, 서울 63빌딩보다 20m 더 높습니다. 한꺼번에 최대 150톤의 화물을 우주로 들어올릴 수 있습니다. 기존 펠컨 9의 5배입니다. 그리고 이 로켓은 전체가 재사용됩니다. 1단 부스터도, 우주선 본체도 전부, 발사대로 돌아온 로켓을 거대한 기계팔이 공중에서 붙잡는 장면은 2024년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로보팔이 낙하하는 70m짜리 로켓을 공중에서 정확히 낚아챈 겁니다. 과학 소설에서나 보던 장면이었습니다. 머스크가 스타쉽으로 목표 삼은 건 화성입니다. 한 번 발사에 100명 이상을 태워 화성까지 보내겠다는 계획입니다. 화성까지는 빛의 속도로도 최소 3분, 로켓으로는 약 7개월이 걸리는 거리입니다.
그곳에 자급자족이 가능한 도시를 세우겠다는 게 머스크의 선언입니다. 터무니없는 꿈처럼 들립니까? 2002년에 스페이스X 이야기를 들었을 때도 똑같은 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질문이 시작됩니다. 스페이스X의 혁명은 정말 인류 전체를 위한 걸까요? 스타링크는 지금 천문학자들의 관측 데이터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빛공에 지상에서 쏟아지는 인공빛이 밤하늘을 밝혀버리는 현상처럼 이성 6,000개가 만들어내는 반사광이 망원경을 교란합니다. 지구 저궤도에는 이미 2만 개 넘는 인공물체가 돌고 있고 충돌 위험도 현실이 됐습니다. 우주를 열어젖히는 속도가 우주를 보호해야 한다는 논의보다 훨씬 빠릅니다. 한 민간 기업이 지구 궤도의 절반을 차지한 세상에서 누가 그 질문에 답해야 하는지조차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스페이스X는 오늘도 로켓을 쏩니다. 나흘에 한 번 어딘가에서 그 불꽃이 하늘을 가르는 동안 인류는 새로운 질문과 마주하고 있습니다. 우주를 여는 열쇠를 쥔 손이 단 하나일 때 우리는 어디까지 믿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열쇠가 열어젖힌 문 너머에는 과연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오늘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다음 편에서 더 놀라운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